시험은 합격하는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많죠. 그게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양을 최대한 압축해서 공부를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 성진 공부기 때문에 시험에 잘 가능성 없는 것은 되도록이면 빼고 이번에도 성공했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연락이 많이 왔는데 거의 우수한 성적으로 잘 합격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저도 기쁘고, 특히 기뻤던 일은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주관식 형소법을 25년 대비로 경정성진의 주관식 형소법을 우리 박병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규화보전이라는 우리 그 베스트셀러가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이제 박병호 선생님만 하시고, 저는 이제 사례 문제를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케이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제가 이번에 처음에 주력으로 잡았는데, 운이 좋게도 이번에는 예상 문제 제가 1, 2, 3이라고 내드렸는데, 그 문제는 기존에 어떤 책에도 없는 논점을 제가 판례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한 문제 내는데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1, 2, 3을 시리즈를 통해서 이번에 주관식 준비하신 분한테 제공을 해서 답안지까지 받아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상 문제 1, 그 문제가 주관식 형소법에 문제 그대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그대로 출제되니까 기쁘기도 하고, 이건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가 거의 뺏기다시피 냈으니까 기쁜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경쟁이 심한 곳이라, 이 학원가가 마치 제가 무슨 경찰청과 결탁이 있어서 또 문제를 그렇게 했나, 이런 말이 오갈 만큼 문제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풍문들은 무시합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생각한 것이 출제자와 같구나.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문제를 주관식, 객관식 외부 출제도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혈을 제가 기울이니까 진짜 고민해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중도 되는구나.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고 또 도움이 됐다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도 되고, 그래서 노력한 만큼 이게 답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OT 겸에 우리 성진의 지난번 형소법 해설까지 제가 다 올렸습니다. 이게 이만큼 양을 해서 지금 해설까지 올려놨는데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형사 절차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아실 정도로 될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경찰 25년 승진 형소법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번. 1번 문제는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원천이라 해서, 이거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제 수업의 1강에 바로 이게 나오죠. 형사법의 법원. 우리가 통상 무슨 법원 할 때, 지방법원 할 때 그거는 기관원자고 이거는 근원원자죠. 그래서 소스, 근거를 말합니다. 그거와 적용 범위, 이게 서론이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한 문제. 지금 문제 쭉 하고 다시 평가를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이제 뭐가 나왔는가 하면 법원에 관할 중요한 문제죠. 관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합의부 단독 이런 것도 가정 사물 관할 중요한 것도 하고 관련 사건 이런 거 중요하다 있죠. 근데 이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관할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재적 기피, 그리고 스스로 나가는 회피 이 제도. 요게 이제 출제가 됐고. 이게 가장 순서도 지금 보면 책 순서로 따박따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험 치신 분은 아마 회고가 될 겁니다만, 이거 소송 주체에 관한, 법원에 관한 문제죠. 이거는 소송의 주체는 법원이 있고 피고인이 있고 그 다음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원에서 중요한 논점 두 개 다 냈고, 그 다음 네 번째, 피고인. 이 피고인 문제는 따로 공부할 건 없고 무죄 추정, 진술 거부 그쪽으로 이제 판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거 공부하시면 되고, 이번에도 어렵지는 않았고. 근데 피고인을 냈는데 특이한 것은 5번에 무죄 추정. 이게 무죄 추정도 피고인의 논점이거든요. 이걸 별도로 내버렸죠. 무죄 추정권. 어렵죠. 이건 나오면 다 맞추는 거예요.
상식으로 풀리는 문제, 무죄 추정. 근데 이게 좀 특징이에요. 주로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내는데, 소송의 주체 중에 법원, 피고인, 그 다음 검사 세 개가 있는데, 검사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과 피고인만 잘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피고인 나면 항상 따라 나온 사람이 있죠. 변호인. 거기 이제 통상 피고인 하나,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그 다음 변호인 이렇게 내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앞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소송의 주체 부분에서 피변, 핏똥 같이 싸자 했죠. 그래서 피고인 나오면 변호인. 변호인은 안 날 수가 없죠.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이제 형사소송은 이제 전반을 말하니까 소송의 조건이라 해서 7번에 여전히 서론적인 게 있어요. 소송의 조건. 이 소송 조건이 미비되면 형식 재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송 조건, 형식적 소송 조건, 실체적 소송 조건, 이런 소송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흠결이 되면 재판 중에 유죄, 무죄라는 실제 재판을 하지 않고 법원은 형식 재판을 끊어줍니다. 실제 재판 사유보다 형식 재판 사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판결의 종류 같은 거 공부할 때 형식 재판의 어떤 종류를 결정하는 게 바로 소송 조건. 어떤 조건이 결의됐을 때 어떤 결론으로 끝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8번부터는 수사기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 그 형사 절차에서 공부하는 거고, 이제 수사와 증거의 8번부터, 수사기관 간의 관계, 이게 이제 검사와 사기관 간의 관계. 우리 조직이 이제 수사권을 검사는 요만큼 주고 사기관은 어떻게 주고, 우리 수사 증거할 때 우리 많이 공부했죠. 그 부분이 출제가 됐고요. 이때는 수사 준칙 조문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나왔지만 수사 준칙 조문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정조치라든지 재수사라든지 사건 송치 이런 것도 전부 다 형소법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 구체화된 조문들이 수사준칙에도 있기 때문에 수사준칙 조문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 공부했으면 그 다음 9번째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라는 것은 고소, 고발을 비롯해서 불신, 검문 이런 것들 수사의 단서. 이번에는 수사 단서가 이제 고발도 나오고 변사적 검시도 나오고 섞어서 자수도 나오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수사의 단서는 고소가 빠져 있었어요. 요때는 고소는 무조건 낸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고소 이외의 나머지 수사 단서를 냈고 10번에 보면 고소가 따로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 두 개가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 있고 요것도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 세분화돼서 출제가 됐죠. 요게 10번까지. 그 다음 11번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을 때 그 효과는 우리가 증거 능력이 없다. 우리가 수사를 잘못하면 그 효과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수사를 얼만큼 잘못했는가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면 위수적으로 가고, 그럼 덜 중요하면 전문법칙이나 이런 또는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주로 내는데 이번에는 임의동행과 관련돼서 수사상 임의동행, 이게 이제 법전에 형사소송법에는 일반적인 그 조항 199조 1항 형소법, 거기에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일반 조항으로 인정했던 판례가 인정했던 임의동행을 수사준칙에는 명문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임의동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잘못되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이런 연결고리로 사례 문제로 케이스 문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12번. 자, 이번에는 수사준칙 조문. 자, 이거는 우리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를 하거나 체포나 구금할 때 전반적으로 수사할 때 수사 따라야 될 우리 근거 수사준칙 조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거는 늘 여러분들 채용할 때도 많이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봐주셔야 되는 수사준칙 조문. 그게 12번이고. 이 써보니까 의미가 좀 달리 보이죠. 그 다음 13번에는 영장체포. 체포 중에서도 영장체포. 그 다음 14번은 현행범체포. 이건 여러분들 사실 문제니까 아주 나눠서 통상 12문제 내는 일반 채용시험에서는 체포 같으면 하나만 내는데, 그죠? 여기는 나눠서 또 현행범 체포. 자, 이렇게 있고 15번에는 여러분들 각자 시험 친 걸 갖고 보셔도 되고 제가 올려드린 거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구속. 15번에 구속. 그 다음 16번에 문제가 40번에서 좀 많습니다만, 자 16번에는 전자정보 나온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전자정보 압수 수색과 관련된. 그 다음 17번. 전자정보는 이거는 한 문제 내기가 아까울 정도로
논점이 많고 시험도 엄청 자주 나오죠. 그리고 17번에 유리물, 요즘에 유리물 판례 뭐 많이 나오죠. 유리물과 이미 제출물은 완전히 다르죠. 이 유리물 같은 경우는 뭐 관련성이라든지 목록 작성 안 해도 된다든지 그다음 뭐 영장 없어도 되는 건 이미 제출물과 같지만 그래도 관련성, 참여권, 그다음 목록 이런 게 전부 다 제외돼 버린다. 아주 판례가 특별하게 우리 수사기관의 편의를 많이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판례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리물 판례들 출제됐고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범위 안에 다 들었던 겁니다. 그다음 참여권, 일반 압수수색에 참여권. 요즘에 이거는 뭐 판례가 쏟아지니까요. 그다음 19번에 사진 촬영. 우리 시위대 같으면 사진 촬영 영상으로 막 하죠. 뭐 요거는 판례 내용, 이거 해도 되는지, 그리고 뭐 과속 카메라는 어땠는지, 뭐 그런 것들이 써도 되는 우리가 수사 수단인지 그걸 물었고요. 그다음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이 부분은 이제 특별법이 따로 돼 있잖아요. 형소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이 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채용시험 학생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그런데 저는 꼭 공부해두라 하거든요. 그런데 감청은 자주는 안 나와도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통비법에 특히 숫자 14, 7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 것까지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21. 문제가 많긴 많아요. 근데 이걸로 뭐 쇠감으로 승부 거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사 종결은 승진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죠. 수사과에 가면 이게 이 업무를 담당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종결해야 될지는 당연히 물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종결과 관련돼서 이제 송치 사건은 보안 수사, 불송치는 재수사,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 22번에 협의회 불규소, 뭐 쉽게 나왔네요. 불규소 처분. 종결로 안 내고 다시 또 빼냈죠. 그죠? 불규소 처분. 이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관계를 물었고, 이거는 불규소 처분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고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그 사유들을 물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공소시효. 우리 채용시험 친구들이 공소시효를 공부 잘 안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요.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수사와 증거 파트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물어요. 당연히 언제까지 수사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공소시효는 공부 대상이다. 그 다음 24번. 드디어 이제 공소장으로 가는 거죠. 공소장 변경. 여기서부터 공판에 들어가죠. 공판에 들어가면 공소장 변경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이것도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 증거 개시 까봐라. 증거 개시. 이거는 사실은 피고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죠? 까봐라 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인 있는 경우는 열람만 신청해서 그게 답으로 됐죠. 그 다음 간이공판. 휘리릭 가는 간이공판. 자백이 있었을 때, 간이공판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생략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 걸 잘 물었습니다. 그 다음 27번에 공판 절차 가다가 스톱되는 공판 절차, 스톱, 정지, 사유가 있죠. 그 다음 처음부터 다시 갱신 사유. 아주 쉽습니다. 배심 간판, 갱신 사유입니다. 그 다음 참여재판. 이거는 처음부터 공판 들어갔을 때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참여재판. 참여재판도 아까 감청하고 똑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로 있다 했죠. 요거는 참여재판법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용시험에는 요게 또 자주 안 나와요. 예전에는. 근데 승진은 무조건 이것도 한 문제로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재판. 그 다음 29번. 나올 만한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책을 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좀 보셔야 됩니다. 기출만 계속 보면 조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출은요, 이 중에 듬성듬성이잖아요. 면밀하게 공부하는 데는 진짜 잘 하려면 기본서 보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봅니다. 막판에 기본서를 봐야 되나 기출을 봐야 되나 막 이런 분이 있는데요. 기출만 본다는 거는 한 80점의 카테고리 안에 갇힐 수가 있고, 기본서를 공부하고 기출을 보셔야 되지, 기출만 보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 29번에 간접증거. 간접증거도 우리나라는 다 증거로 사용하죠. 차이는 없습니다. 30번에 자유심증. 자유심증은 제가 공부하지 마라 그랬죠. 자유심증은 나오면 다 맞추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 자체를 공부해서 맞춘다기보다도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법을 잘 하다 보면 자동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자유심증주의 이번엔 예외가 출제됐죠.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건 자유심증주의 예외니까 안 따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 31번은 위수정. 31번은 위수정. 위보수집 증거 배제 법칙. 32번. 자, 전문법칙 자백 배제 이런 게 남아있죠. 32번은 자백 배제. 증거 능력 검토하죠. 고문을이라는 것은 자백은 배제한다. 그럼 33번쯤 되면은 이제 전문법칙이 나오겠죠. 전문법칙 한 문제 내기는 좀 그렇죠. 여전히 33번 특신상태. 이게 전문법칙의 특신상태. 이 해석이 출제됐고, 그 다음 34번에 피신조서. 이게 전부 다 전문법칙에 관한 예외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34번. 자, 35번은 증거능력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전문법칙이에요. 전문법칙인데, 녹음 테이프라든지 왜 기타, 제가 3단계에서 하는 것들이 있죠. 응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녹음 테이프, 전자정보에, 이것도 전문법칙을 적을게요. 전문법칙의 응용이라 할게요. 제가 항상 3단계에서 했던 거, 그게 나온다 했는 게 나왔고요. 35번. 그 다음에 314조 또 나왔어요. 36번은 314조. 우리 성립진정해야 될 사람이 314조. 성립진정을 못하게 됐죠. 사망기타 외국 거주. 그래서 못하게 됐을 때, 이 특신 상태에 있으면 이게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그 조항이 판례가 출제됐고 어렵지는 않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증거 끝났으면 특별 절차, 상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37번은 지금 7, 8, 9, 10, 4개죠. 상소 일반이라고 했어요. 상소 일반. 상소 절차. 누가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요 문제. 요건 한 문제는 나와요. 불이익 변경이 나오든 어쨌든. 그 다음 38번. 이제 특별 절차. 상소심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소년 주로 보면 재심, 적심, 이런 것들이 많이 특별 절차에 논해지죠. 이번엔 적심이 빠지고 배상명령이 들어왔죠. 특별 절차는 무조건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번엔 소년 나오고, 39번에 배상명령 나오고, 그 다음 40번에 재심 나왔죠. 적심은 빠졌지만 특별 절차로서 4개 논하거든요. 소년, 배상명령, 재심, 그리고 약식과 적심. 그렇게, 요렇게 나누면 5개인데 약식, 적심을 한꺼번에 해서요. 신속재판 나온 거. 요렇게 5개 중에 이번엔 적은 편이에요. 통상 4개 정도는 출제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득점하기가 좋은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 형사법이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원래 이걸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칠판 적어 놓으니까 더 많아 보이노. 그런데 여기서 형사 절차라는 지금 우리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은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하고요. 요 파트, 멀면 안 되죠. 그 다음 뒤쪽에 수사 이유로 보면 공소시효까지는 수사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부터 증거 앞에까지. 참여접합. 이번 문제로는 이렇네요. 요렇게. 그래서 앞에 7개, 여기 5개, 그럼 12개. 그 다음 여기서 증거 끝나고 쭉 상소부터 마지막 4개. 요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수사와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채용시험 공부한 분들 승진 처음 할 때 이 부분을 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사와 증거에서 여러분들 다시 회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과목을 통해서는 요렇게 출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출제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건 그대로 또 출제됩니다. 이 주제는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해 주시면 되고, 뭐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건 좀 빠졌지만, 그 몇 가지만 더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게 픽스되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제는 달라도 영역은 픽스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형사 절차는 아주 그 정해진 내용대로 출제가 되고, 판례가 막 다변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사 증거처럼 막 특히 증거는 전문법칙하고 판례가 막 계속 나오고 하죠. 근데 여기는 그다지 뭐 이미 픽스된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정책적으로 뭐 바꾸지 않은 이상 여기서 뭐 바뀔 리는 없고, 이 전체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일단 이해하고 나서 문제 풀고, 그다음 문제 풀고 나서 계속 반복 이렇게 되잖아요. 빠른 속도로 막판에 빨리 보는 게 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를 빨리 보느냐, 기본서 이 책을 빨리 봐야 되느냐, 뭐 제일 좋죠. 근데 기본서하고 어차피 본 기출문제집은 줄을 쳐놨으니까 틀린 거, 그걸 같이 빨리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강의는 필수고요.
문제만 풀지 말고 이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형사 절차와 관련된 거하고 수사 증거하고 지금 제가 컴팩트 기출이라고 있습니다. 이 컴팩트 기출이 아주 얇고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이번 채용시험 같은 경우도 우리 책이 가장 얇은 책인데 그 안에 75%가 출제가 되어 있죠. 컴팩트 기출은 기출 문제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압축 정리를 한 겁니다. 같은 지문 빼고. 근데 이제 조금 기출 문제만 가지고 하신 분들은 이거 얇아서 이거 되겠나? 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게 또 줄여주니까 또 싫어하는 분도 있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문제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예상 문제까지 들어가는 그런 책이 컴팩트로 다시 또 보완돼서 5월달 이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 하나만 보시면 충분히 이때까지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 경찰 배출했는데 그 제자분들이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했던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이번에도 승진도 무난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 증거도 까먹은 거 있으니까 빨리빨리 회복하시고 총론, 강론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리고 실무 이렇게 세 개인데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는 말씀드릴 게 이번에 여러분들 말씀을 시험 치고 나서 많이 했죠. 이시훈 선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적중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고 본인이 또 승진해서 계속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됐던 분이니까 감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좀 받으시고 통상 그 경찰 공제에서 나오는 교재 그 책을 가지고 워낙 그 수험생들이 우리 승진하신 분들은 경찰 공제회 그 책을 많이 보니까 그 책을 가지고 저희들도 수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제에 물어보니까 이건 경찰 공제회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게 특정 업체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계속 한 업체만 하도록 이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은 제가 그 책이 좋아서 하자는 건 아니고 워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풀어드린다는 뜻인데 싫다면 하지 말아서 저는 형사법은 절대 그 책 쓰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나오지도 않고. 근데 실무종합은 그 경찰 공제에서 나온 게 바이블처럼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설을 해드린다는데도 그게 이제 공제에서 그걸 막아버리니까 못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화가 난 거죠. 오기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마땅한 걸 보여주자 해서 지난번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성공을 했죠. 경찰 공제에서 출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나온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제 책은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봐서는 아마 일반인 이상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이라는 것은 시험은 합격하는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많죠. 그게 일반인입니다. 경찰 공제 책 다 보죠. 누구나 다 보죠. 그거 다 본다서 100점 나오나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 공제 책을 막 바이블처럼 하는 부분에서 경계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경찰 공제에 있는 내용도 다 이미 내용적으로 포섭하고 그다음 추가해서 몇 개를 더 드리는 그런 수업을 아마 두 선생님이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서 우리만의 영역을 가지고 남과 차별나는 그런 점수로 내년에 반드시 승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OT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